네, 2022년 8월 8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한테는 침묵하고 김건희한테는 대드는 교수들을 한번 고발해 보겠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지식인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지식인 좋아하네. 그들은 선전선동 기동전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봅니다. 국민대학에서 김건희 여사가 전문대학원에서 박사를 받았죠. 저도 전문대학원에서 박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세우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문제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최종 조사를 해서 밝혔는데,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가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국민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은 성명을 내고 또 회의 내용과 어떤 사람들이 살펴봤는지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국민대 총장을 만나 항의하고 조사 결과 보고서와 명단, 조사위원 명단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도하신 분은 신나게 크게 썼습니다. 이에 대해 임홍재 국민대 총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아마 많은 시청자들이 놓치실 겁니다. 지금까지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된 사회적 유명 인사들이 연구윤리 위반 여부에 관한 판정 결과에 다양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학 윤리위원회의 판단은 존중받아왔다. 네. 여러 사람들이 이제 논문을 표절했다 어쨌다 시끄러웠는데, 그 논문을 인정해준 대학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해줘왔다. 그리고 국민대학교의 재조사위원회 활동은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 상당히 돌려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국민대만 한 걸 왜 시비를 거느냐 이 얘기죠. 다른 대학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한 걸로 끝이었는데 왜 국민대학이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왜 대드냐 이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차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4편 논문은 모두 검증 시효가 지났다. 하지만 사회 정치적 요구에 따라 재조사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논문을 검증했다. 검증 시효가 지나서 적법성 논란이, 검증 시효가 지나면 검증할 필요가 없죠. 그거 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일 수도 있죠. 그 적법성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정치적 요구에 따라 외부 위원까지 참여시켜 독립적인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검증했는데 그 최종 판단을 가감없이 공개했다. 그래서 하나는 판단할 수 없다고, 셋은 아니다라고 했죠. 근데 국민대학교 동문이 굉장히 많을 텐데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니까 전 동문이 다 참여한 것 같은데, 글쎄 그럴까? 국민대학교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이라 그랬는데 전 교수는 아니겠죠. 이런 사람들이 나오니까 도화 언론들이 크게 써주고 있습니다. 언론은 첩보들은 크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지나면 딱딱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판단 없이 넘어가면은 언론은 공정하지 않죠. 이렇게 발표가, 국민대에서 문제 없다고 발표하니까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구연상 교수가 MBC 라디오 김정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김건희 여사가 박사학위 논문 쓴 부분에서 2장 1조는 100% 똑같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씨 논문은 인용 부호와 각주 참고 문헌도 없이 몰래 따왔기 때문에 100% 표절이 맞다. 국민대의 결정은 부당한 판단이다. 그것을 어찌 연구윤리위원회가 아니라고 판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외부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학위 논문은 아주 엄격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데 지도교수를 포함해 5명의 심사위원 중 1명도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 어떤 외부적인 개입이 있었을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도 있다. 요 말은요, 잘 들어야 돼요. 이 논문은, 김건희 씨 논문은 2007년도 겁니다.
2007년도면은 노무현 정권 때죠. 이때 윤석열 대통령은 존재감도 없을 때입니다. 무슨 뭐 박근혜 탄핵 관련해서 박영수 특검에 참여한 때도 아니고요. 노무현 정권 때니까. 존재감이 없을 때입니다. 이때 외부 개입했다. 뭐 검사 이때는 사실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도 하기 전입니다. 근데 외부 개입 가능성 주장하니까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이 사람 말을 보면 지도교섭 포함해 5명의 심사위원 중 1명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 그럼 논문을 안 보고 그냥 해줬다는 얘기인데 이게 외부적 개입이다. 근데 그걸 외부적 개입이다. 5명의 심사위원의 문제지 왜 무슨 외부적 개입이야. 누가 시켰다는 얘기 같은데 그럼 본인이 증명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려면. 구현상 이 양반도 교수죠. 또 숙명여대도 지금 시끄러운 모양입니다. 숙명여대에서는 김건희 씨가 그때는 김명신인가 라는 이름 사용할 때죠. 물론 당연히 결혼하기 전이고 석사 학위를 받았죠. 교육대학원에서. 근데 숙명여대는 아직 조사가 완료가 안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숙명여대 총장이 뭐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숙대에서도 숙대 민주동문회, 각 대학에 민동이라고 있습니다. 민주동문회. 제가 나온 연세대학교도 민동이 있고, 뭐도 있고, 뭐 그들이 과연 민주인지 아닌지 좌동이라고 그래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자기들은 민동이라고 합니다. 그런 세력들이 김건희 논문을 신속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촉구해 왔는데, 그에 대해서 장윤금 총장이 지난 8월 4일, 지난 4월에 어떤 답변을 보낸 건데, 그게 이제 국민대학이 시끄러우니까 오늘 그 공문이 공개됐습니다. 이 공문에 장 총장 공문을 보게 되면 4월이면은 대통령 선거 끝나고 한 달쯤 지난 시점이네요. 그때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언론과 정치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논문 검증 절차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사를 맡은 위원들이 부당한 압력이나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향후 발표될 조사 결과의 신뢰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게 밝혀놓고 아직 결과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김건희 씨, 그때는 김명신이죠. 이 석사학위 논문은 1999년에 제출된 겁니다. 그러면 20년, 22년, 23년 된 거네요. 박사학위 논문은 2007년이니까 15년 된 거고. 자, 제가 다른 걸 비교하겠습니다. 이재명 씨는 가천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논문 제목 제가 한번 그때도 한번 보도한 적이 있는데 논문 제목 뭐였더라?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 요 논문대로 했으면 절대로 대장동 게이트 같은 거 안 터졌을 텐데. 그리고 경기도하고 성남시에서 법카 비리도 안 터졌을 텐데. 요런 논문을 써놓고 이재명 씨는 그렇게 했군요. 네. 이 논문이 표절 시비가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있었지만은 2016년에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때 이재명 씨는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려고 할 때죠. 사실은 2013년 성남시장 출마했을 때도 당선됐을 때도 그때도 이게 문제가 됐어요. 재선됐을 때도. 근데 가천대는 이 어떤 결론을 내는가 하면은 그때 2016년 8월 달에 가천대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때는 이재명 씨가 경기도지사에 도전하는 성남시장이었죠. 이재명 시장의 논문은 표절 의혹 제보 시점을 기준으로 8년이 경과했다. 따라서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10조 사항에 따라 심사 대상이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항은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천대는 이 결정을 한 다음에 이 결과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하고 이 논문 표절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단체에게 전달하는 바 있습니다. 이걸로 끝이었습니다. 2016년 시점입니다. 2005년에 논문을 냈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2010년이죠. 근데 이재명 씨가 18년에
지사가 되고 14년에 성남시장으로 재선이 돼요. 재선된 무렵에 직전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때 이미 5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뭐 그 후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씨 논문 또 표절 시위 나왔는데 이때는 별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김건희 씨만 그때 이재명 씨는 논문 필요 없다고까지 했잖아요. 나 그런 논문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지부지 그냥 넘어갔어요. 간단합니다. 5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논리라면은 이재명 씨 논문은 2005년에 썼으면 김건희 씨 논문은 2007년에 박사학위 논문이고 이재명 씨 논문은 석사인데 2005년인데 김건희 씨 석사 논문은 1999년입니다. 근데 왜 잣대가 다르냐 이거예요. 가천대학교에서 결론 내린 거는 다 보수 언론조차도 입을 다물어 주는데 왜 국민대에서 한 거에 대해서는 도하 언론이 떠드냐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대학 교수들 논문 시비 따지는 분들은 다 압니다. 저도 논문 쓰면서 카피율 뭐 기계 돌려받고 뭐 해봤는데 솔직히 교수님들이요. 그 논문 갖다 주면 지도 교수는 한 번이라도 보겠지만 다른 분들은 다 못 봅니다. 그리고 논문이라는 게 상당한 전문 지식이 필요한 건데 그걸 다 요해하기도 힘들고요. 자기들은 다 잘한 것 같지만 남 흉보를 때는 앞장서는데 과연 자신들은 그런지 자기 논문들은 한번 조사해볼까? 이재명한테는 침묵하고 김건희한테는 대드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동문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이종배 씨라고 서울시 의원인데 이 이종배 의원이 이 문제를 저랑 같은 입장을 섰어요. 왜? 이재명 때는 침묵하고 김건희 때는 왜 이렇게 떠드느냐. 그리고 가천대학교가 부실 검증했을 수 있으니까 특별감사를 하라고 교육부에 촉구했습니다. 요거는 주요 언론엔 보도가 안 돼요. 보도가 안 돼요. 당시 가천대가 조사한 걸 보게 되면 카피킬러는 24%, 터니솔은 4%의 표절률을 보였다.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근데 그때 일부 문구는 인용 구호를 안 붙이고 그다음에 그 뭐 인용 그거 안 붙이고 그냥 옮겨 쓴 부분이 분명히 이재명 씨 것도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된 거에 되는가 하면은 가천대 측은 인용 부실이 있었다. 인용을 제대로 안 했죠. 이재명 논문의 표절 의심 내용은 인용 부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대부분인데 그러나 논문 자체의 원형과 독창 성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네. 인용을 제대로 하신 부분은 분명히 있다. 5년이 지나서 심사 대상도 아니지만 그래서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핵심 부분이 아니다. 원형과 독창성에는 영향이 주지 않는다. 그럼 김건희 논문도 마찬가지지. 더군다나 그 김건희 씨 논문처럼 미술이라든지 뭐 그쪽 분야는요. 이런 공학 하시는 분들은요. 새로운 걸 발견할 게 참 많아요. 수치만 입력 데이터만 바꿔도 결과가 다르니까 항상 논문 쓰기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사회학으로 오게 되면 참 논문 쓰기가 되게 어려워요. 우리 대부분 역사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재해석해보는 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인문 쪽으로 가면은 더 어렵습니다. 철학 부분에서 위대한 철학사상 발견하기가 쉽습니까? 박사학위 논문에서. 어렵습니다. 문학도 마찬가지고 이미 해석된 걸 어떻게 또 달리 해석합니까? 이게 미술이나 이쪽으로 가면요. 이 공학과 같은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아무 논문도 못 나옵니다. 음악에서 새로운 장르가 꽉 나올 수 있어요? 대중음악이라면은 뭐 힙합도 나오고 뭐 BTS처럼 뭐도 나오고 하겠지만 그걸 논문으로 만들어내기 쉬울 것 같아요. 미술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마다 분야가 다릅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오세정 청장을 경징계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서울대 교수들이 일부 반발하고 있는데 왜 교육부는 오세정 총장을 경징계해야 된다라고 그 이사회에 요구했는가 하면은 조국 교수 문제를 제대로 안 다뤘다 등등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교수들이 반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교수들은 오세정 총장도 그렇고 작년에 서울대학교 기숙사에서 이 환경노동자, 청소노동자 하신 분이 근무일이 아닌 날 와서 일하시다가 쉬러 들어갔다가 숨진 사건이 있었죠. 그거 가지고 이재명 씨가 쫓아오고 민노총이 쫓아오고 뭐 어쩌고 해서 막 일어나서 서울대가 뭐 한 것처럼 했지만 그러니까 그때 한 교수가 서울대 교수가 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거꾸로 그 교수를 비난하는 게 있었죠.
그 교수도 보직을 내놓고 뭐 그랬었는데, 그때 그 교수분이 이 가해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 노동자의 상급자가 무슨 무리를 했습니까? 근데 그걸 처벌하려고 길을 썼는데, 거기에 무심히 방조하고 유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오세정이죠. 대학교 총장이면 아니면 아니라고 딱 끊을 줄 알아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놀았지 않습니까? 그런 오세정 씨가 총장으로 있으니까 서울대학교에서 또 조국 교수를 어떻게 징계 뭐 안 한 거에 대해서 문제 교육부가 뭐라 하니까 또 벌떼같이 또 그걸 막아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대한민국 교수들은 정치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적인 대부분은 좌파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가스라이팅이에요. 자기들이 어떤 박사학위 갖고 있고 교수라는 걸 가지고 막 떠들어서 논리는 있죠.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고 하면 논리는 있죠. 그러면 옳은 것 같죠. 그렇게 저쪽을 불복시키고 잘 모르는 국민들은 참 바른 말 한다 하고 따라가게. 요게 바로 선전선동입니다. 이게 바로 이 좌파들이 코너에 몰렸을 땐 진지전을 하고 조금만 뭐 틈새 보이면 나가서 가투를 벌이고 하는 기동전으로 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이 너무 많이 속아왔어요. 학생운동을 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속습니다. 딴 거랑 보지 않고 이것만 보니까 제가 누차 얘기했듯이 이런 백지가 있는데, 마스크 있네. 마스크가 있습니다. 여기 까만 점이 하나 있네요. 안 보이실 거지만 요것만 확대하면 감죠? 그럼 이건 까만 마스크네. 맞는 얘기죠. 그 부분만, 그 화면만 보면, 현미경 확대하면. 이런 식으로 선전선동에 넘어가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이 끌려가고 있는 건데, 이쯤 되면은 대한민국 주요 언론에서 논설위원들이나 주필들이 딱 감을 잡고 이건 아니다. 가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딱딱 끊어줘야죠. 이대로 올라가려면 저 조선실력부터 다 털어갖고 다 해야지. 지난번 뭐 토착외고 나올 때는 그 토착외고 떠드는 사람들은 외정 때 자기네 조상들은 창식의 병 안 했는지 다 털어야지. 선전선동에 대한민국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한테는 침묵하고 김건희한테는 대드는 교수들 누군지 잘 보십시오. 그들이 과연 진정한 지식인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